보셨습니다. 대단한 방송이 아니네. 보셨나요? 네. 대단한 방송입니다. 그러면 주일내리 소개를 마쳤고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맞아. 네. 들어오세요. 이게 좀 잘못됐는데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에 저 있는 뒤쪽으로 가세요. 이에 대한 그럼 다 경례. 있어서.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국 3년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애국분들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묵념 바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포럼을 대표하시는 이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송재영 이사장님 나오실 때에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으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먼 길 오셨습니다. 뜨거운 격려가 있어야 공감도 하고 이 공감도 여기서 하시면 오늘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로 이사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후위기는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켜야 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기후변화에 긴급 대응하여 주시고 또 환경지키는 일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서 다른 데 놀러가지 말고 이렇게 저희 모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사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소개 안 드릴 수 없는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검찰 기대 정경일보 회장님이십니다. 유병호 회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검찰 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일 무섭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나갔다가 아쉽게 떨어지신 우리 김경자 서울시의원님, 부대 시의원님 모시고 축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탄소 포럼이라는 귀한 자리에 먼저 초대해 주셔서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께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저탄소 ESG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처음으로 강서구 의원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 쓰레기 처리를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쓰레기가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인데 이렇게 재단까지 만드셔가지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 개의 단체가 있는 게 바로 저탄소 탄소기금제 기후위원회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끼는 것고 작은 것도 사실은 저탄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이든지 이런 플라스틱 하나라도 좀 덜 쓰고 이러는 것이 전부 다 하는데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태평양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지도만큼 쓰레기가 지금 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치우기를 진짜 한번 꿈을 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사장님 그 저탄소 운동 맞죠? 예. 우리 한번 재단에서 한번 꿈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연안에 있는 예쁜 섬들이 전부 쓰레기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선진국 중에 하나고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기 오신 분 본인만이 아니라 내 주변 또 내 가족, 가까운 가족부터 조그만 물자라도 어쨌든 아껴 쓰는 것이 저탄소 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실천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반갑습니다. 한번 멋지게 한번 크게 운동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제가 미리 축사를 부탁드리면 한 3분 합니다. 김영대 본인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짧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거야. 우리가 2시간을 떼어야 되는데 최소한 1시간을 떼어야 되는데 한 40분에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해서 우리 저기 진짜 귀한 분이죠. 검경신문 유병호 회장님 잠깐 축사 말씀 해주세요. 격려사죠. 이제 격려사. 반갑습니다. 제가 인프란트네요. 우리가 지금 빠졌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병자 의원님 같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한때 그 저탄소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지금은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문제가 2009년도 심각한 기후변화, 보호교류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귀한 건 금경이고는 41년대 법조일가로서 18,300개 원님에서 이런 같은 제6 간담회실로요. 제6 간담회실. 경기는 경기는 좋게 해야 하십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지구의 위기가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필요하게 극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권력이나 유엔의 여러 가지 협력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강력한 미국의 경찰 국가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공격적인 국가로 변화하고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정치적 휴머니즘을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뜻깊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강기정이라고 강시장하고 같이 일당의 주역고 구속도 된 적이 있었고 전국운동을 주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저도 국회의원 검토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정치활동보다는 밑에서 기층민들과 같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역시 일단 대기십니다. 30분인데 박수가 100명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바쁘시고 바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 임명장을 받으려면 1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시간 기다리시려고 3시까지는 우리 아이네 TV 이승열 대표님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방송 이승열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한여름 되면 에어컨을 틀면 실내는 시원하고요. 실은 실외기로 인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보면 잊어버리는 게 환경기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더 온도가 실외기를 통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력이기 때문에 온도 올라가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포럼을 참여하면서 제 방송도 저탄소에 대한 부분을 누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데도 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작은 실천이 기후변화에 우리가 부응하는 그런 부분을 목표로 만들든지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스크롤이라든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또 들어가서 깊이 고민을 하고 이 포럼이 그런 저희 방송에도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아마 하는 방송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열심히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방송에 편성되도록 다시 한 번만 이 방송의 힘이 엄청 센 겁니다. 유튜브 요새 센 거 아시죠? 방송은 더 세죠. 네, 우리 저탄소가 아이넷에 만약에 떴다, 그 걱정할 게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끝났다 해서 나쁜 쪽의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좌장으로서 포럼을 이끌어갈 경진수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포럼을 사회를 맡은 저탄소 산업개발 이사 경진수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국가적 과제로 넘어 인류 공동 책임을 가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뜻깊은 노래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이 저탄소 사회로 저희 전원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은 고견이 정책과 현장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탄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탄소 산업개발의 개시할 비전은 단순히 탄소를 줄이자가 아니라 저탄소 산업 경쟁력, 무역, 대응, 지역 경제 일자로 연결되는 실행 비전이어야 힘이 납니다. 1. 먼저 집회할 국내 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을 두고 있고 2030년까지는 2018도 대비 40% 감축이라는 상향된 NDC를 제시해 왔습니다. 다만 2024년도 잠정 배출량이 약 6억 3,890만 톤으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약 2억 200만 톤을 더 줄여야 하며 매년 3.6% 이상을 감축이 필요한 수준으로 환경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목표를 세웠지만 현장 전환의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할 단계입니다. 또 하나 국내 현안은 산업 현장의 부담은 전란을 격차입니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발전, 물류처럼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감축 압력이 크다. 중견, 중소기업은 기술, 자본, 인력, 데이터 대량 용량이 대기업보다는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이 배출권 거래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장 참여자 확대, 거래 유연성 제고,
녹색 전환 보증 확대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지에 의해 감축 투자 시장 활용 사용을 연계해 주는 중간 플랫폼이 부족합니다. 전력망과 에너지 전환도 핵심 과제입니다. 재생 에너지 확대 자체를 중요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전력망, 수요성, 총배정망 확충, 개통 안정성, 저장 장치, 효율 향상, 소소 CCUS 같은 길 연계 함께 뿌려합니다. 한전도 재생에너지 전속 지역의 전력 설비 선배 구축과 개통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과제를 대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황에서 봐야 할 큰 그림은 해외에서는 저탄소가 더 이상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통상산업 투자 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EU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계도 단계에 들어갔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등 관련 품목을 수입자들로 본격적으로 제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탄소 데이터와 대출 강화가 수출 경쟁력의 일부가 된 셈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탄소 가격제와 탄소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도판 보고서에서 각국의 탄소세, 대출권 거래세, 클리닉 제도에 확장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 ICAP 자료의 인용을 보도에 따르면 2025년도 세계 탄소 수입은 79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가 비용이자 동시에 재정, 투자, 수장이 되고 있음을 분명 보여줍니다. 에너지 투자 흐름을 분명합니다. IEA는 2025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 규모로 약 333조 다른 달에 이르는 거 보고 이 중에 약 22억 달러가 재생 에너지, 원전 전력망, 재배출 연료과 전기화 등 청정 에너지 분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학 연료보다 청정 에너지 쪽으로 자국이 크게 이동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배출은 아직도 충분히 꺾이지 않습니다. IEA는 2024년도 에너지 부분 CO2 배출 장년비율이 증가하고 분석하고 UNEP는 2025년도 배출 격차 보고서 현재 각국 공약만으로 여전히 심각한 기후 위험의 수준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수능은 투자는 저탄소로 이동 중이지만 감축 속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인은 이 내세워야 한 비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탄소 비용 아닌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조금 확장하며 국내 산업은 저탄소 전환으로 기업의 경쟁력, 수출 대출력, 지역 일자리, 기후 책임을 함께 높이는 실행력 허브 이 비전을 좋은 미래와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 목표와 맞습니다. 둘째, 기업이 체감하는 수출, 투자, 비용 문제와 연결됩니다. 셋째, 개발원이 단순 홍보 목적이 아니라 교육 컨설팅, 실용, 금융 연계, 시장 연계를 하는 기관으로 보이게 합니다. 개발원이 나갈 길, 방향을 다른 개 축으로 잡고 강력하게 강합니다. 1. 정책 해설 기관이 아니라 사업 전환 실업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공장, 우리 업종, 우리 제품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따라서 개발원은 산업부나 업종별 개발 로드맵, 공장 개선, 에너지 효율, 전력 전환, MRV, 데이터 체계를 돕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CO2의
OECD도 산업 탈탄소화에 정부와 산업계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실행을 강조합니다. 대기업보다 중견 중소기업 플랫폼을 포지션해야 합니다. CBEM 공중화 ES 탄소 정보 공시 배출권 대출은 대기업은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있으나 중견 중소기업은 취약합니다. 개발안이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 중소 중견기업 저탄소 전압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공성이 있고 실제 수위가 큽니다. 잠깐 제가 의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출권 거래제와 상수시장 활력 역할을 키워줘야 합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대출권 거래제, 시장 참여 확대, 거래 유연성을 높이고 2026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상하이 KETS를 총장 관여와 유상 할당 확대, 시장 안정성 정치 강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원은 기업이 이 제도를 기계로만 보지 말고 대출 관리 비용 절감 시장 대응 정책에 연결해 줘야 합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금융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산업 탈탄소화는 기술만으로 되지 않고 금융 구조, 리스크 완화 장치가 함께 가야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개발원은 녹색 금융 보증, 실증 사업, 투자 연계, 정체 자금 연계라는 다투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5번 기업 단위 시위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저탄소는 중앙 당뇨만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사업단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기업 협의체를 묶어 기업용 탄저탄소 전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자유순환, 절벽 전환, 친환경, 물류, 저탄소 임을 교육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여 개발과 존재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내 정책도 지역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그렇게 어려워요. 이 주제로서 취재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안법인 대한 EBS 회장 이승수님, ESG 전문 국제심사원으로 황경 대표, PS 에너지 솔루션 한국성 본부장, 먼저 이승수님 취재 발표하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산안법인 대한 EBS 이승기 회장님으로서 대한민국 이생 물수건 문화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산안법인 대한 ESG 협회 회장 이승수입니다. 요즘 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ESG,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막상 ESG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ESG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경영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시작점으로 ISO 인증 체계를 활용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ESG란 뭔가요? ESG는 환경, 사회, 그다음에 지대 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말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단순히 매출과 이익만 잘 내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람과 사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ESG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가치가 주로 재무제표 같은 단기적 정량적 지표로 평가되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후위기, 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관리, 준법 정신, 이사회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 요소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ESG는 좋은 일의 차원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가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왜 지금 ESG가 더 중요해졌을까요? 지금 기업들은 여러 방향에서 ESG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ESG 공시와 탄소 감축 이행 압력이 커지고 있고, 시장 측면에서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투융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와 기업 공개에서도 ESG 실천 요구가 반영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객 역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가치와 책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결국 ESG는 나중에 해도 되는 과제가 아닙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기업이라면 ESG는 더 이상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경영 체계로 구축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ESG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기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ESG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은 시간, 인력, 자금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ESG를 따로 준비할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ESG를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한 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ESG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이 현재 수준에 맞춰 하나씩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이를 문서화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ISO 인증은 ESG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경영 시스템으로 바꾸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례를 들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위생수원처리업중앙회를 37년 동안 맡아서 지금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과거에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김현옥 서울시장이 내무회장하고 그 당시에 일본에 갔더니 시골이가 있는데 아주 경영까지 써가지고 50불이라는 문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 아주 위생이 낙후된 우리나라에도 이 50불이 문화를 도입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김현옥 서울시장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50불을 도입한 게 우리가 지금 한 50, 70년 동안 써왔던 그 위생불수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989년도 3월 달에 이제 중앙회를 창립하고 한국위생불수원 체력중앙회로 37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 전부터 조금씩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환경 오염물질이면서도 또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태우면 발암물질이 발생되고 썩는데 100년 이상 걸리고 이게 쓰레기로 나오면은 화장실부터 그 다음에 하수구 심지어는 하수 종말처장까지 막혀갖고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는 물 종류라고 했는데